오늘 내용은 사실 이게 아니죠. 네, 항상 그리고 방송은 겸손하고 일관된 방송만을 하도록 약속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내용인데 여러분, 도약기 누리는 핀테크 국내외 트렌드 10선이 있어요. 자, 오늘은 기간 보고서를 가져와 봤는데 어떠신가요, 여러분? 아, 슈퍼가이님 시작부터 5,000원 정말 감사합니다. 근데 진짜 감사해요. 네, 진짜 감사해요. 이 금액이면 멤버십을 또 할 수 있는데, 그래도 후원해주신 만큼 정말 감사드리며, 오늘은 비록 5,000원이 후원해주셨지만, 5,000원보다 더 가치 있는 보고서를 가져왔기 때문에요. 그걸 근거로 이제 좀 자세하게 밀접하게 들어갈게요. 또 이제 후원해주시니까 또 기분은 좋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자세히 파고 들어가는 그런 영상을 진행한 뒤에, 멤버십 분들은 현재 방송 종료된 뒤에, 원래는 제가 비공개 방송 통해서 자유소통을 하는데 오늘은 특별히 멤버십 분들 전용으로 이제 교육 영상 끝나자마자 바로 진행할 테니까 그렇게 좀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슈퍼가이님 감사합니다. 저번에 슈퍼가이님 몇 번 오셨죠? 그쵸?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기간 보고서 가져왔는데 어떠세요? 네. 저는 항상 실시간 방송 때 채팅에 대한 것을 봐요. 왜냐면 그때 반응을 보면서 구독자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많은 분들이 생각하기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하면 저는 그런 거를 진행 안 하려고 하는 것도 있고, 진행하다 보면 또 문득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방송 아이디어, 또 새로운 내용을 또 진행할 수 있어요. 네, 왜냐면 제가 증권 자료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가끔씩 말씀드리기도 하죠. 주로는 뭐 비공개 방송 때 많이 얘기하지만, 기간 보고서 흥미로울 것 같다 하신 분, 아니면 뭐 별로일 것 같다 하신 분, 네, 반응이 궁금한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네. 원래 좀 시작하기 앞서서 첫 부분에는 좀 진행 사항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주제나 그런 것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시작을 해요. 시작할 때는 집중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다른 분들이 얘기하는 거 중간중간 다 언급해드리기보다는 내용에 먼저 포커스를 둔다는 점. 네. 댓글 속도가 느리게 내려오는 건지 아니면 네. 아, 슈퍼가님 정말 감사합니다. 근데 말없이 후원만 해주셔가지고 댓글 한번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냥 후원해주셨는데 댓글도 저는 되게 소중하거든요. 네, 슈퍼가님 다시 한 번 더 감사드립니다. 예전에 구독자분 맞죠? 네, 슈퍼가님. 퓨아 반갑습니다. 준영님, NJ치님. 답변이 없으신 것 같은데 그냥 진행할게요. 네. 기간 보고서 안 궁금하세요, 여러분? 아, 이거 시청자분들이랑 밀당하려고 그랬는데 댓글 반응이 없어. 네. 기간 보고서 하지 말까요? 아, 별로 관심이 없으신 건가? 네. 아니면 그냥 이거 글 읽고 있으신 건가? 네. 근데 왜 댓글 안 남겨주세요? 아, 서운하게. 네, 진행하겠습니다. 핀테크 시장은 지난 18년부터 도약기에 접어들었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로 확장이 되고, 뭐 이전에 제가 테크핀과 핀테크에 대해서 누누이 많이 말씀드렸죠. 그쵸? 그래서 글로벌 상위 저는 다 안 읽어드려요. 핵심 내용만 읽어드릴게요. 글로벌 상위 핀테크 100대 기업을 보면 미국, 영국, 중국 중심에서 인도와 호주 등, 여기서 자세히 들으셔야 돼요. 신흥 국가를 중심으로 글로벌 확산이 가속화되고 있다. 결국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또 저는 반복적으로 쉽게 말씀드리죠. 기존의 선진국에 비해서 이제 새롭게 자리를 도약하는 신흥 국가가 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아시아 국가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인도와 같은 국가나 호주와 같은 국가들이 점차 대두가 되고 있다. 이것은 이제 점점 보시면서 느껴지실 거예요. 그리고 얘는 왜 코인 방송만 안 하고 핀테크를 자꾸 맞물려서 볼까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결국 디지털 화폐든 디지털 그 크기 더 큰 디지털 자산이건 결국 그 큰 카테고리 안에 암호자산가, 우리가 아는 비트코인 및 뭐 XRP, 이더리움 이런 기반의 코인들도 포함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관련된 법령이나 이런 것들이 수정이 되면서 다른 블록체인 같은 그런 인프라들이 또 집중적으로 들어오는 거에 되거든요. 그래서 함께 맞물리는 거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봐야 된다. 그리고 거시경제와 코인은 결국 맞물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된다라고 하시면 바로 뒤로 가기 누르시면 됩니다. 저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기관에서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서 가져온 빅데이터 기반의 그런 자료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기관이
조사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멀티 핀테크 기업 비중이 커지고 있다. 얼데이워커님 진짜 오랜만이네요. 그동안 안 보이셨는데. 얼데이워커님도 항상 감사드리는 게 저한테 예전에 얘기하신 게 있어요. 뭐하러 구독자분들한테 이렇게까지 고생하면서 얘기하냐. 그러지 마라. 항상 응원해주시는데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멀티 핀테크 기반으로 많이 가속화가 되고 있다. 그리고 신종 코로나 감염증, 그러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 경기 침체 초기에는 핀테크 업체에 타격을 주겠지만 요즘 말 많잖아요. 언택트 경제. 그러니까 컨택트와 언을 접촉해서 이제 뭔가 비접촉, 비대면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상이 되고 있는데 거기서 핵심이 되는 게 바로 금융이라는 겁니다. 왜? 금융은 굳이 접촉하지 않아도 또 다른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기 때문에 핀테크에 대해서 새로운 확산이 되고 있다. 그리고 멤버십 분들에게는 또 증권 자료를 보여드린 토대로 말씀드리면 코로나의 이후 디지털 전환이 된 거는 우연의 일치가 아니다 라고 그 증거 자료를 또 공개했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뇌피셜로 말하는 게 사실은 그 팩트 기반으로 본다면 진짜구나 라는 걸 또 보실 수 있었을 거고요. 그래서 주요 집중 글로벌 확산 가속화를 본다면 일부 선진국에서 서남아시아 및 동남아시아, 중남미 등으로 세계 각국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그래서 모바일도 핵심인데 모바일과 같이 테크핀과 같이 맞물리면서 지금 굉장히 가속화를 하고 있죠. 여러분이 지금 사용하고 계신 카카오페이나 삼성페이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되는 건데 앞으로는 더 많이 사용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중에 이제 물류 쪽에서는 쿠팡이라는 기업이 또 굉장히 혜택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물론 요즘에 타격받아서 문제는 되지만 로켓 배송을 통해서 굉장히 파이가 커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나중에 택배, 물류 사업에는 드론과 같이 맞물려서 봐야 된다는 점, 전전 영상에 또 이제 보시면 스마트 도시와 같이 접목해서 앞으로 블록체인 미래까지 그리고 드론과 4차 산업혁명까지 디테일하게 들어간 게 있어요. 이게 사람들이 가격에는 되게 내용이 나오거나 XRP, 리플사의 소식만 내용이 나오면 조회수가 많이 오르는데 사실 너무 그런 것만 보시기보다는 전반적인 경제 흐름도 같이 맞물려서 보셔야지 나중에 이 시장에서 돈을 버시고 또 다른 시장의 그런 투자 인프라를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그럼 이쪽의 산업이 커지게 되면서 나는 이쪽의 주식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관점도 가지셔야 된다는 점. 오늘도 오드처러님, 네, 시작하기 앞서 5,000원 정말 감사합니다. 후원해주신 금액, 또 카페에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또 여러분들께 공개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 많이 모으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싱가포르에는 금융허브가 되고 있다. 지금 보시면요. 클레이튼도 싱가포르에서 비비고 있고 다른 기업들도 지금 싱가포르에서 많이 상장을 하려고 해요. 그만큼 앞으로의 아시아 금융 허브 쪽에서는 싱가포르가 또 대두가 되고 있다는 거죠. 제가 예전에 아시아 금융시장에서 싱가포르 허브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홍콩은 제가 예전에 작년에, 요즘에는 좀 연례 포럼이 많이 열리지 않아요. 코로나 때문에. 이것도 중요한 내용이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때 무슨 얘기가 나왔냐. 홍콩이 아시아 쪽에서 많이 금융 허브였는데 요즘에는 싱가포르 쪽으로 자금 이동이 되고 있더라. 왜? 외국계 자본도 계속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추가적으로 홍콩의 자본가들이 싱가포르 쪽으로 은행으로 돈을 옮겼다는 점, 그리고 그게 또 이제 해상을 둘러싼 국가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또 사업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어요. 그만큼 지금 싱가포르는 돈이 몰리고 있다. 이렇게 좀 쉽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중에 세계 각국 정부라는 게 매우 또 중요하죠. 왜냐? 글로벌한 국가들이 전반적인 흐름을 논의하고 나서 결론을 내린 다음에 그 뒤에 이제 각 국가마다 정책을 내리기 때문에, 그리고 핀테크 기반 금융 혁신이 가속화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는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결국에는 움직이고 있다는 점. 그 예전에 제가 리플할래 이더할래 내용도 있지만 영국의 금융행위감독청에서 주도를 한다는 거예요. 왜 영국에서 주도를 하신지 알까요? 예전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탄소 배출권, 앞으로 디지털 핀테크 경제 붐에 대해서 영국 쪽에서 이제 언급을 많이 해요. 그래서 중심적으로 좀 세계가 집중을 하고, 그 다음에 주요 12개국 50여 개 기관이 참여한 글로벌 혁신 네트워크 GFINA가 이미 2018년 2년 전부터 준비를 해서 글로벌 규제 샌드박스를 마련하기 위한 토대를 갖추고 있다. 이미 대중이 모르기 전에 서서히 작업을 하고 있다는 거죠. 주로 국가기관 보고서를 보시면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지금 현재 어떤 것들을 준비한지를 좀 디테일하게 할 수가 있어요. 제가 국가기관 보고서는 좀 최초로 유튜버 중에 많이 얘기를 했었죠. 그만큼 자료를 또 기관에서 받는 것도 많아요.
또 관련된 쪽에서 뭐 비즈니스 네트워크나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받는 것도 있지만 일단 그거는 여기까지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국은 프랑스, 영국, 필리핀, 베트남, 싱가포르 등과 리퍼럴 메커니즘을 가동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여러 가지 제도들이 이뤄가고 있고 빅데이터와 앞으로 중국 핀테크 산업의 핵심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중국이 5G와 다른 여러 가지 기술을 굉장히 가속하고 있어요. 다른 국가에 비해서 더 빨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중국이 사실 살아남는 비결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일단 기반에 봤을 때 지금 많은 압박이 들어오고 있죠. 뭐 미중무역 전쟁도 있었고 근데 중국이 더 살아남기 위하면 앞으로 미래를 봤을 때는 기술에 관련된 인프라를 잘 구축을 해놔야지 국가 기반의 경제가 또 이제 활성화가 되고 앞으로 파이가 커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빅데이터, 나중에 또 로봇과 관련된 내용, 뭐 인공지능 내용 다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술들을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 중에 중국의 인터넷 사용자는 8.3억 명, 굉장히 많죠. 그 중에 텐센트, 바이두, 완다, 엔트파이낸셜, 핑안 등 여러 가지가 있었다. 그리고 금융의 벅을 허물며 급속도로 발전하는 빅테크. 근데 사실 그 빅블러 현상이라고 해서 요즘에 금융과 IT 기업 간의 그런 경계가 점차 허물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게 더 가속화가 되고 있고 국가기관과 이제 IT 기업과 관련된 기관들이 같이 맞물려서 또 이제 협업을 하고 있거든요. 정책을 짜기 전에 이미 얘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방향도 있었고 그건 또 예전에 말씀드린 내용이기 때문에 넘어갈게요. 그리고 GAFA라고 있는데 뭐 보통 빵이라기도 하기도 하고 주요 기업을 여기서는 이제 GAFA라는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유튜브 기반의 이제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이나 중국의 BAT라고 많이 부르잖아요.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등이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기술력을 무기로 금융 비즈니스에 진출하면서 테크핀을 트렌드를 주도하고 있다. 테크핀이라는 건요 말 그대로 테크놀로지와 핀테크를 합성하는 용어인데요. 테크핀이라 한다면 기존에 있던 ICT 기업이 금융 쪽으로 같이 맞물려서 진행하는 것을 테크핀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을 좀 쉽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결제 및 송금 부분의 성숙과 핀테크 기업 투자 대형화 이거는 그냥 또 다 읽어드리면 복잡하니까 쉽게 말해서 뭐 주로 선진국에서 투자 자금에 대해서 대형화 추세가 두드러지고 있는 국면이구나 라는 점을 좀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진국이 요즘에는 또 아시아 쪽으로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해요. 이것도 되게 어떻게 보면 핵심이고 그리고 오픈 뱅킹을 통한 오픈 이노베이션이라는 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이렇게 비즈니스 모델을 진행하려는 게 있어요. 그러면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모아가지고 말 그대로 그냥 혁신을 위해서 좀 어느 정도 기업이나 뭐 국가들이 개방을 좀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서로 비즈니스에 대해서 모델에 대해서 협업을 하고 이게 좋을지 어떤 방향이 좋을지 이런 것도 있고 또는 그 요즘에는 고객들에 대한 오픈 이노베이션을 해요. 고객들의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해서 기업을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하거든요. 그만큼 지금 금융 기반의 경제는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서 활성화를 진행하고 있구나 라는 정도를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술과 전후방 산업의 융합이 가속화되는 보험 산업. 제가 예전에 보험도 되게 많이 말씀드렸는데 왜 보험도 중요하냐? 보험업이 요즘에 디지털 쪽으로 굉장히 가속화를 하고 있다. 근데 이미 몇 년 전부터 블록체인 기반의 보험에 대한 납부나 그런 여러 가지 정황들을 또 준비를 하고 있다는 점. 이게 또 핵심이고요, 여러분. 그리고 웰스 테크 산업이라고 있어요. 웰스 매니지먼트라고 한다면요. 일단 기존에 요즘에는 좀 금액이 낮아졌는데 뭐 자본가 뭐 10억 이상, 5억 이상 또는 20억 이상의 어느 정도 자금 규모가 있는 중상위층, 상위 한 뭐 10% 내외랄까? 뭐 5% 이렇게 좀 약간 차별화를 둬가지고 고객의 자산을 관리해주고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줍니다. 근데 이런 바로 웰스, 부와 테크의 기반의 그런 융합된 산업이 디지털 증권사, 모바일 기반의 자산관리 등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한 뿐만 아니라 여기서 보시면 로보 어드바이저 도입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또 무슨 말이냐면요. 로봇과 투자 전문가의 또 합성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유튜브의 알고리즘이 있잖아요. 그 알고리즘과 빅데이터 이것을 통해서 인간 프라이빗 같은 그런 뱅커가 포트폴리오를 관리하고 수행해주는 업무를 해주는 겁니다. 이게 왜 장점이냐? 온라인으로 업무를 하고 지금 코로나의 여파가 있기 때문에 또 비대면으로 활성화할 수 있고 비용적인 측면에서 좀 더 저렴할 수 있거든요.
이게 또 되게 중요한 거고, 앞으로의 이런 산업들이 굉장히 커지게 되면서 나중에 암호 자산이 자산으로 등재가 돼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더 많은 웰스테크, 암호자산 기반의 웰스테크 산업들이 나올 겁니다. 지금은 그레이스케일이라고 해서 기관 자금을 운영해주는 그런 투자 관리사, 암호자산 투자 관리사가 있잖아요. 근데 마찬가지로 앞으로는 고객 자산을 관리해주는 암호자산 관리 그런 금융업체들이 많이 등장을 할 거예요. 그러면 지금 기존에 있는 뭐 하나금융증권이나 이런 여러 가지 증권처럼 또 고객의 자산을 관리해주는 그런 기반의 여러 가지 금융 매개체들이 나올 거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산으로 규제가 되면 이제 슬슬 진행을 할 겁니다. 이미 뭐 준비를 하고 있는 거는 많은 분들이 제가 가져온 국가기관 보고서를 통해서 보셨듯이 뭐 또 아실 수가 있죠. 그리고 슈퍼앱, 금융 서비스의 뭐 리번들링 강화 뭐 어쩌고저쩌고 있고 그냥 넘어갈게요. 그리고 경쟁에서 협력으로 파트너십 증가. 그래서 글로벌 주요 금융사들과 결국에는 전략적 차원에서 핀테크 및 이종산업과 적극적인 파트너십을 형성해서 새로운 고객을 확보하고 수익원을 다각하고 있다. 이 말이 뭐냐, 결국 점차 활성화를 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있는 거죠. 주요 슈퍼앱 서비스를 본다면 해가 갈수록 이게 예상인데요. 앞으로 전망. 미국에서, 선진국인 미국에서 로보 어드바이저 시장의 성장 전망을 봤을 때는 추이는 앞으로 더 증가를 할 것이다 라는 그런 예측이 있습니다. 달러는 기준에 10억 달러 기반이고요, 여러분. 얘가 왜 국가기관 보고서를 가져와가지고 왜 씨부리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사실 여러분, 뉴스는 기자가 쓰는 거예요. 그냥 해외 기사 뭐 해석하고 그런 건데, 이거는 기자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기사 빨리 써가지고 조회수를 유튜버 마냥 많이 올려야지 그 사람도 이제 먹고 살 수 있잖아요. 근데 이 기관 보고서는 좀 달라요. 차이점이 뭐냐? 앞으로의 전반적인 경제 흐름을 알 수 있고 코인의 시장에 대한 내용도 알 수 있다는 게 또 매우 중요하죠.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자, 데이터 3법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데이터 3법 그놈의 또 말이죠. 이 데이터 3법이 왜 중요한지 또 혹시 아시는 분? 1번. 좀 알 것 같다. 2번. 난 모른다. 3번. 들어는 봤는데 모른다. 3번.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댓글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네. 그 번호 기다리면서 적어주신 또 댓글 잠깐 볼게요. 네, 농사하신다 했죠. 제가 봤을 때 얼데이 워커님도 자금 규모가 많으시면 아마 웰스 매니지먼트를 하고 계시지 않을까. 네. 그쵸. 근데 여기서 또 이걸 보고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요. 이 바닥에서 왜 버티고 있는지 하면서 존버를 또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이 시장이 아직 블루오션이지만 아직 레드오션도 아니고요. 성숙기도 아니고 규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리스크적인 관리는 하셔야 됩니다. 또 너무 이렇게 말을 또 좋게 할 수 있는데 또 여기서 또 너무 이제 미쳐가지고 종교화돼 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금액이 그렇게 쉽게 막 뭐 0원에서 이게 뭐 3천만 원까지 가는 시장, 뭐 0원에서 5천 원까지 가는 시장이 또 있었지만 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자금에 대한 관리는 철저히 하셔야 된다. 네. 네, 유키로로님도 오랜만이시네요. 음모론 쪽으로 많이 공부를 하셨던 분이죠. 유키로로님 그동안 좀 바쁘셨나봐요. 네. 아니면 뭐 방송 보시는데 댓글을 오랜만에 달아주신 건지 모르겠는데, 자, 데이터 3법이라고 말씀드리면요, 쉽게 말씀드려서 개인정보 보호와 정보통신망법과 신용정보법 이 세 가지를 관리해서 새롭게 개편하는 거를 또 이제 데이터 3법이라 합니다. 근데 이게 뭐가 다르냐면요, 여기 법이 바뀌면서 같이 핀테크 관련된 산업과 맞물리고 이게 결국에는 4차 산업혁명을 집중적으로 메인을 두면서 또 움직이는 것을 데이터 3법이라 하거든요. 자세히 뜯어보면 내용을 보면요. 그 4차 산업 앞으로 미래에 대한 그런 디지털, 가장 핵심은 디지털이에요. 디지털 기반에 관련된 것을 개선하기 위해 같이 맞물리기 위해서 진행하는 게 바로 데이터 3법이다. 그래서 이 데이터 활용에 대한 여러 가지를 내용이 나오고 앞으로 이 법이 통과가 됐거든요. 서서히 더 많은 법이 나오겠지만 융합 데이터 생태계가 이제 앞으로 형성될 거다. 그 말이 뭐냐? 서로 이제 뭐 기계끼리 공유를 하거나 각자만의 그런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정보를 공유하면서 융합을 할 수 있는 그런 산업들이 전반적으로 많이 나올 거다. 그리고 금융 및 비금융 데이터 분석에 기반한 개인화 서비스가 다양해지고 있다. 이게 뭐냐? 또 빅블러 현상이 앞으로도 더 가속화가 되고 있구나라고 또 예상을 할 수 있죠. 그리고 국내 오픈뱅킹은 모든 핀테크 기업과 은행이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해외 오픈뱅킹보다
더욱 개방적인 공동 결제망 형태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요, 국토도 아무래도 좁은 것도 있고요. 전반적인 그런 인프라, 인터넷 거의 다 터지잖아요. 웬만한 산속 아니면 거주 지역은 웬만하면 인터넷이 터지고 대부분이 이제 모바일을 사용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더 빨리 가속화가 될 수 있다는 점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정권을 떠나서 정치적인 얘기는 제가 안 하잖아요. 중립적으로 말씀드리는데 금융 쪽으로 많이 밀어줬어요, 이전부터. 왜냐면 금융이나 뭐 여러 가지를 진행을 하면서 이 산업을 발전을 하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예전에 또 이거 팩트를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는 수출을 주도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예전에 이것도 증권 자료를 공개를 해드렸었는데, 사실 그 미중 무역 전쟁을 통해서 손해를 더 본 게 중국이에요. 미국도 손해를 봤는데, 그러면서 이 두 개 국가랑 거래하는 게 비중이 또 많은 게 한국이잖아요. 우리 한국도 이제 좀 타격이 있었어요. 없었다면 거짓말이에요. 근데 코로나 팬데믹에 의해서 지금, 이것도 제가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조금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 해외로 해상으로 나가는 거나 비행기 항공편이 좀 많이 끊겨요. 그걸 또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면서 지금 기업들의 자본금이 좀 많이 줄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기업을 운영하신 분들은 코로나에 대해서 작년 대비해서 뭐나 몇 개월 분기당 이렇게 평균치를 내서 마이너스 몇 프로 하면 또 지원금을 준다 하니까, 개인 기업체나 뭐 법인 운영하신 분들은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막걸리 17년사님 저번에 오셨다가 이번에 두 번째로 뵙는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좀 자주 뵀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그 댓글 다른 방송에서 많이 봐서요. 기억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또 되게 중요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었고, 그리고 총 177개 기관에서 오픈뱅킹 이용을 신청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우리가 아는 그런 국민은행 그런 기관이 아니고요. 뭐 다양한 토스나 이런 부가적인 것들 있잖아요. 그런 뱅킹들도 앞으로 더 많이 집중적으로 이 핀테크 산업에 더 많이 참여를 하겠구나. 이따가 좀 말씀드릴 건데, 블록체인 암호자산 내용도 나옵니다. 전반적으로 이 경제 틀을 이해를 하시는 게 매우 중요해요. 이 보고서만 아셔도요,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상황이 돌아가는지 예상을 할 수 있고, 이 핀테크에 대한 산업을 좀 더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냥 뭐 뉴스 보고 뭐 그런 게 아니고. 그리고 최근에 이 영상 업데이트 된 뒤에 전 영상 꼭 보세요. 그게 저는 이제 선동하는 유튜버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냥 전쟁의 서막 이렇게 했는데, 그 내용도 되게 중요하니까 꼭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대형 플랫폼 기업의 종합금융업 진출, 제가 카카오 얘기 너무 많이 했죠. 카카오는 채팅 서비스를 시작해서, 사실 처음에는 무료라고 했잖아요. 무료로 하면서 채팅을 하면서 사람들이 그때도 카카오톡 뭐 망한다느니 안 망한다느니 했는데, 지금 이제 금융까지 진출하고 기프티콘 사업에다가 게임 산업에다가 이제 온라인 게임까지 이제 서서히 장악을 하려고 합니다. 엄청나요. 쉽게 말해서 미국에 있는 뭐 금융, 뭐 빅테크 관련된 산업이나, 또는 중국에 지금 뭐 관련된 뭐 알리바바나 이런 기업처럼 이제 점차 지원화를 하는 거죠. 위챗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어요. 대부분의 선진국들의 그런 채팅 기반의 앱들이 진화하면서 이제 핀테크로도 장악을 하고 있다, 점차. 우영님, 매번 2,000원 후원해주시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후원해주신 만큼 또 후원 오늘 3분 해주셨는데, 후원해주신 만큼 더 자세히 또 디테일하게 얘기해드릴게요. 자, 그리고 여러분, 카카오는 무료다? 아니다.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카카오는 채팅만 해도 무료다? 아니다. O, X 한번 적어주세요. 이것도 사업에 대한 그런 비즈니스를 좀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쓰는 게 이게 유료인지 무료인지를 구별하는지에 따라서 그 차이점을 좀 알고 가신다면요, 내가 어떤 상황에 의해서 나도 모르게 이렇게 페이에 대한 그런 시스템이 부과가 되는구나를 알 수 있거든요. 되게 중요합니다. 네. 네. O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고, X라고 생각한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나도 모르게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나도 모르게 카카오에 관련되는 지금 암호자산이 나왔어요, 여러분. 멤버십 분들은 아실 텐데요. 암호자산 얼마 전에 코인 지급했죠. 네, 멤버십 분들 중에 한 분이 이제 얘기하셔가지고, 또 거의 대부분 분들이 또 지급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모르게 지금 카카오가 지금 암호자산을 이제 디지털 지갑을 이제 나왔어요. 클립.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제 점차 이게 성장하면 상용화가 될 거예요. 제가 작년부터 누누이 얘기했던 게
이제 가시화가 되고 있다는 거. 이거는 국가기관 보고서를 통해서 예전부터 제가 얘기를 해드렸던 거. 근거를 기반으로 말씀드렸다는 점. 정답은 유료입니다. 왜냐? 여러분 통신비 내고 계시잖아요. 그거 SK, KT, U+ 통신비 내면요. 그 앱을 사용하는 데이터 요금이 지급이 돼요. 그래서 유료예요. 카카오는. 무료를 가장한 유료예요. 왜냐? 카카오가 광고를 통해서 뭐 벌었다니 뭐냐니 하죠. 초기에는 그럼 어떻게 그 돈을 많이 걷었겠어요. 그 개발하면서 비용과 직원 관리도 하면서 월급도 줘야 되는데 인건비가 문제잖아요. 사실 유료였던 거예요. 애초에. 나도 모르게 데이터에서 요금이 나가고 있다는 거. 앞으로 이게 왜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냐. 핵심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 진행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나는 지금 코인 산업을 봤을 때 이 점 하나를 보고 있지만 코인 시장을 더 크게 보면요. 두루두루 전반적으로 이해를 하면서 코인만 먹어야 되는 게 아니라 주식도 봐야 되고요. 부동산도 봐야 되고요. 다른 전반적인 산업들을 이해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